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외치는 선글라스 아재 오영국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 늘 그렇듯이 중절모와 선글라스가 아주 멋지게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표님 때문에 오늘 조금 넥타이 색깔을 좀 신경 썼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유, 정열적이고 예. 모든 것이 자신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아, 정말요? 보기가 좋습니다. 정열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예. 끼고 왔는데 오늘 대표님과 함께 예. 스픽스 인터뷰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자, 선글라스 아재로 아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계신데 일부러 컨셉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어떠한 계기로 이게 고유화가 되신 건가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평상시 때 중절모를 좀 쓰고 다니고 선글라스를 잘 끼고 다니는 편인데 네. 아마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 그 예. JTBC의 그 가짜 뉴스에 의한 네.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뭐 식물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계실 때 네. 아마 2012년 11월 말경에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어요. 아, 그때 엄청난 예. 화제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입지가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걸 우연히 귀에 듣고 예. 부랴부랴 뛰어갔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상인들 좀 만나 뵙고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그 당시 때 아마 뭐 양원보 기자 지금 JTBC에 있는 그 기자 그 분이 그 대구 그 서문시장 내에 그 대구 시민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보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을 대구 사람들 말투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술술 잘 표현은 잘 못하시죠. 제가 봐도 그 편집 때 갔다가는 완전히 야. 뭐 틀딱이니 완전 꼴통 이런 소리 딱딱 들 그거는 예. 말밖에 내가 봐도 못해. 약간 좀 꼴통부스로 몰아가는 느낌인가 예. 보네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인터뷰하다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예. 그때 무슨 중절모에 이제 선글라스 하다 보니까 예. 난 그게 이제 유명해서 탈 줄을 몰랐는데 그때 내용 자체가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그다음 아침에 그 60만 70만이 막 그 시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6, 70만 회가 막 돌파하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예. 아.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보니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내보고 이제 뭐 서문시장 선글라스 네. 뭐 그때부터 이제 네. 닉네임이 그래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 나도 모르게 애국 현장에 이제 네. 필요로 하고 또 사실 내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을 항상 마음속에 근현대사를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래서 이게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방송 미팅 때 중절모와 선글라스를 좋아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멋진 모습으로 서문시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대구 시민들을 대표해서 기자를 상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 영상이 24시간 만에 6, 70만 회가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한 추산하면 거의 한 300만 회 정도 예, 나온다고요. 뭐 거의 각각 방송하고 그때 편집에 방송하고 뭐 요새는 쇼츠하는 말이 예, 예. 그 당시 때는 내 거만 한 10분, 5분 이런 식으로 했는 게 하여튼 한 저희들이 파악한 300만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 대표님께서 지금 올해 만 66세이신데 아까 말씀하는 걸 보니까 틀딱 그리고 뭐 쇼츠 예. 아주 트렌드한 단어까지 다 아셔가지고 아주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서문시장 영상이 조회수가 한 300만 회 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셨는데 제가 대표님은 알고 나서 트위터를 검색해봤어요. 팔로우가 한 5천 명이 넘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금 대표님 소식을 접하시는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자유우파이며 빨갱이는 정말 싫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만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길이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적으신 건가요? 예, 그 제가 어차피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전국 이전에는 네. 뭐 시민운동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고 네.
단지 내 개인적으로 성향은 이제 고향도 그렇고 보수 우파다 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또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보수 우파고 예. 그런 정도지 뭐 정당 당원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뛰어다니면서 이 같은 게 느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태울피씨도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명예회복이라는 의미가 예. 그냥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이 다시 뭐 그게 중요한 그런 뜻보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그 당시 탄핵 전국 때 있었던 좀 속된 표현은 쓰레기 언론 그다음에 내가 항상 표현하는 여의도의 똥개한 국회의원들 네. 그다음에 온갖 증거를 상상도 못할 폐륜 행위를 저지른 정치 검찰들의 행태 네.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단 한마디 용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거든요. 그게 돼야만이 예. 정말 이 대한민국의 후세들에게도 젊은 우리 자식들한테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라야 네.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 지금 현재의 정국은 네. 배신한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탄핵의 주범들이 더 여야 가릴 것 없이 탄핵의 주범들이 각 진영의 우두머리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구면 의리인데 예. 의리가 사라져 보입니다. 어리가 사라져 버렸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 가면은 예.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 대구가 왜 그래 변했냐? 변한 거는 아니다.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왜냐하면 사실 전국에 있는 분들은 정치인들의 활동만 알지 대구 시민들이 진짜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구 시민분들 뭐 TK 지역에 있는 분들 의리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죠. 예.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 어쨌든 간에 이번 보수 정권을 지키자고 마음먹으면 또 지키잖아요. 지키죠. 이번에 이번에 대선 결과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말 그렇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거는 분명히 살아 있는데 네. 단지 몰라서 그런 건 어쩌겠느냐. 그러면 알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았으면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대구가 나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명예회복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이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오영국 대표님께서는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사전 미팅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 예.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주 역할을 맡으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또 ROTC 장교 출신이세요. 17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애국주의가 조금 더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JTBC 조작보도 검찰 공무 관련 특검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 저희들이 그 결국은 태블릿 PC 조작에 대한 네. 이거를 특검을 추진시키는 그런 그 대표 공동 대표거든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2018, 19년도인가요? 그 특검도 발의까지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2월달에 예. 2018년 2월달 그 당시 때 지금 우리 공화당 대표로 계시는 조원진 예. 국회의원하고 박대출, 뭐 서청원, 지금 강원도 도지사하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하고 이래가지고 12명까지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발의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아, 발의까지는 했는데 네. 그 뒤에 후속 토과가 안 되는 안 거지. 됐다. 예. 참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데 그리고 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계속 태블릿 PC 관련으로는 계속 그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걸 상당 부분 또 밝혀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제가 그 손석희 JTBC 사장이 이런 것들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지 않습니까? 책 이름이 장면들인데 전 장면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세월호 사고를 시작으로 뭐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뭐 L자 패턴을 풀고 이런 취재 과정들을 담은 책인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세월호 이 부분은 뭐 빼고 그 네. 뒷부 그 중간 부분에 그거 보니까 지금도 뭐 회사 앞에 와서 JTBC를 찾아서 가서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게 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책 주인공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예. 매주 가서 예. 거의 한 뭐 2년 가까이를 매주 JTBC 앞에 가서 특별한 거 아니면 내가 마이크 들고 예. 그 미드워치 독자분들하고 또 애국 동지들하고 한 20-30명이 항상 매주 예. 가서 그걸 했거든요. 하고 그거 가서 이제 실명 거론하고 김필준, 심수미, 손영석 빨리 양심 고백하라 예. 이런 걸 계속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 일부러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JTBC 기자들
하고 그 건물 자체 나오는 시간대 맞춰가지고 방송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짜증스럽게 반응을 보이더니 네. 계속 하니까 그걸 귀담아 듣더라고요. 아 JTBC 기자들을 네. 마음을 흔들리게 한 아주 아마 중요한 JTBC 계기가 된 것 기자들을 같은데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어쩌면 예. 만약에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또 전혀 모르던 기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의심을 할 겁니다. 지금쯤은. 예. 지금 그러면 이 JTBC 사고를 찾아서 그렇게 매주 말씀하신 게 한 몇 년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21년까지 했죠. 몇 년도부터요? 한 19년도부터? 그렇죠. 찾아가긴 18년부터 찾아가고 네. 옛날 그 변희재 대표가 지금 그 한참 저하고 대구에서 열심히 하다가 예. 변희재 대표가 한 5, 6개월을 대구 매주 제가 그 대구 반을 땅에서 그 전국 규모 그건 이미 정광용 그 씨가 하던 그게 구속되고 흐트러지고 깨지면서 이래 안 네. 되겠다 싶어서 대구라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네. 대구의 그 몇몇 애국대 김호경 간 애국 동지하고 이영남 네. 그 두 분 그 지금도 그 오직 박근혜 명예 회복에 투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서 거의 뭐 사비를 틀어가지고 우리 뭐 후원금도 없이 네. 우리 개인 호주머니 그걸 해가지고 반을 땅에서 매주 했거든. 아 반월당에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뭐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의리와 예. 우리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애써고 계신데 그 뭐 장면들이란 책에도 실렸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 JTBC가 습득했던 그 태블릿 PC L자 패턴을 그 푸는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L자 패턴이요. 제가 우리가 이 포렌식 결과가 있는데 네. 포렌식 결과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윤석열, 한동훈 현직 대통령, 현직 법무부 장관이 개입돼 있다 하는 포렌식 결과는 제2 태블릿 PC고 네. 그거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불법 탄핵을 터뜨린 데서 하는 JTBC 태블릿 PC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그걸 JTBC 태블릿 PC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저희들이 그 포렌식 결과를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게 2017년 10월 말경 네.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의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인데 그분이 최순실 씨가 끝까지 난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네. 지금 말하고 있는 태블릿 PC는 본 적이 없다. 그 말 신문에 기억납니다. 좀 내놔봐라. 네. 끝까지 끝까지 그걸 주장하니까 이경재 변호사 재판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최순실이가 사용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좀 보자. 네. 거기에 대한 포렌식을 좀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 이경재 변호사 그걸 잘못한 거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 아, 그때 상황이 뭐 고마하다캔 그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야합을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전국 자체가 또 일방적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지 하여튼 뭐 자생을 모르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네. 그 포렌식이라는 고발하는 게 아니거든. 다 해놓고 발표만 그 부분만 검색하면 끝인 거지. 요 없어 요까지만 포렌식 그게 아니거든. 쫙 해놓고 이제 네.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런 것만 샘플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포렌식 흘러나온 포렌식의 결과가 JTBC가 했던 L자 패턴 하는 것이 내가 가장 강요하는 L자 패턴에 이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때 언론에 우리 보도된 거는 네. 김필준이라는 그 김필준 기자가 나이가 그때 31~32살밖에 안 돼요. 네. 김필준 기자가 고영태 사무실 가서 발견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가져와서 풀었는데 L자 패턴은 자기 여자친구의 휴대폰이 L자 패턴 잠금 장치라서 그걸 내뒤 풀렸다. 네. 제가 그 L자 패턴을 풀게 된 계기가 그 방금 말씀하셨던 JTBC 기자가 여자친구 휴대폰과 똑같은 L자 패턴을 했더니 풀렸다. 예. 그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2016년 10월 24일 날 저녁 뉴스에 이제 네. 그 JTBC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공식적으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뭐 우만 띄었지만 공식적으로 때린 거는 10월 24일이거든. 첫 보도입니까? 예. 공식적인 첫 보도. 공식적인 그 전에는 이제
양념 섞인 이제 최순실 휴대폰을 예. 몇 개 했지만 정식적으로 제주 국정농단을 정식으로 때린 날짜는 네.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저녁 뉴스인데 그날 저녁 7시에 네. JTBC가 섭득했다간 소위 장물 태블 PC를 그 당시 노승근 차장검사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저녁 방송 7시에. 1시간 전에 당시 이제 노승권 차장 검사한테 그렇죠. 전달이 되고. 예, 전달하는데 그때 전달자가 뭐냐면 법조 담당 기자. 네. 갑자기 이름 써요. 그가 갖다 주는데 그 시간이 7시입니다. 근데 네. 포렌식 결과에 나온 건 뭐냐면은 5시에 예. L자 패턴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습득했을 때 L자 패턴 심겨져 있으면은 굳이 그 5시에 또 L자 패턴을 집어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보도하려고 했던 그 공식적인 태블릿 PC 첫 보도 8시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전에 JTBC가 노승권 당시 사장검사한테 주고 포렌식 결과는 그보다 2시간 앞선 5시에 그 태블릿 PC에 L자를 심었다는 증거가 나온다. 포렌식 결과에. 그러면 그래서 대표님께서 손석희 사장을 구속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왜냐하면 이해가 되네요. 손석희가 내가 손석희 자체는 고발을 안 했죠. 왜냐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손석희는 심수미, 네. 손용석, 김필준 뭐 나머지 2명이 했지. 그 아들은 뭐 가끔 하는 보도에 메인이 그의 여자 기자상을 휩쓸었는 심수미. 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 걔가 했는 거. 그다음에 손용석. 이것도 네. 법정에 나와서도 이것도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그 김필준. 네. 이게 고영태 책상에서 가져왔다 첫 거짓말을 시작한 게 이 인간이니까 예. 야들 걸 모든 걸 종합해서 항상 수시로 네. 탄핵 정국이 좀 흔들릴 때가 되면 때리고 그것도 12월 9일이 2016년 12월 9일이 국회 탄핵하는 날인데 이게 그 당시 때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가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참깨 방송을 통해서 네. 그 국회 탄핵 한 3일 4일 3일 그 사이에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흔들린 상황 되니까 내 기억으로 12월 6일인가 7일 날인가 하여튼 6, 7, 8 그때 손석희가 또 네. 특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태블 PC 거기에서 또 거짓말 보도를 했거든. 탄핵 결과 나오기 한 2, 3일 전에 또 특집 보도를 했습니까? 국회 탄핵을 확실히 그 매듭지어 주려고 고영태 했는 거짓말을 또 했거든. 그래서 네. 손석희가 구속이 돼야만이 예. 쓰레기 언론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진다. 네. 그래야 모든 진상이 밝혀진다고 그때 그랬는 거예요. 지금 횟수로만 봐도 한 6년 정도 아주 거대한 언론사와 맞서 싸우고 계신데 아주 어쩌면 외로운 싸움 그리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또 등이 업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고독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여러 연설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거대한 언론사,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숫자를 하셨던데 직접 맞서본 그런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참 오죽하면 연설할 때 네. 제가 그 당시 때 내가 대구서 집회할 때는 매일 신문사 앞에 무조건 지나갔거든. 네. 매일 신문사 앞에서 했는데 그 케어가 이제 평일이니까 네. 토요일이니까 뭐 기자들도 별로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서울에 집회를 한 번씩 올라가면은 서울은 대구보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먼 얘기까지 해놓고하면은 그때 서울역 앞에서 그 조원진 대표 우공당 대표 거기서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그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데 네. 지금부터 한 달간만 네. 매일 JTBC 앞에서 우리가 하자. 대구 시민 다 같이 가서 대구 시민 마이크 서울역 앞에서 우공당 예. 당원들이 그 결집력이 좋으니까 네. 여기서 백날 해봐야 토요일날 우리끼리 그 대리 만족하고 정신 네. 승리하고 뭐 오늘은 몇 명 모였니 뭐 지난주보다 뭐 10% 늘었니 줄었니 이거 백날 의미가 없단 말이지. 아주 현실적으로 딱 직시하셨네요. 가가지고 네. 평일날 가가지고 네. JTBC 그 앞에 500명만 매일 돌아가면 그 예를 들어서 뭐 2,500명이다. 네. 그럼 뭐 월화수목금 500명씩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둘러사가지고 매일 갖다 때려야 네. 꿈틀거리지. 네. 언론사는 이쪽에 있는데 맨날 우리끼리 서울역이고 뭐 광화문 가서 하면 그거 들리지가 않죠. 아무 의미가 예. 없지 않느냐. 또 다른 언론사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보도도 되기 힘들고. 예.
그래서 한 군데가 언론사 한 군데가 무너져야 JTBC가 무너지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선일보 이게 아주 비겁한 인간들 아닙니까? 왜 비겁하다 네. 하면 아니 나는 한결은 욕하지 않습니다. 네. 아예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면 그만이니까. 네. 그러나 보수 우파의 이 정신을 황폐화 만드는 제일 주범인 조선일보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언론사들이 서로 한번 대표님께서는 지금 워낙 오랜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독한 싸움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인데, 자, 그거를 위해서 오는 26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방송에 나가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 집회를 여는데, 이번 주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군으로 내려온 지 1년 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때이긴 합니다. 예, 맞죠. 어떤 목적의 집회를 여시나요? 그 집회가 네. 내가 이제 주최하는 건 아닌데 예.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네. 사실 우리 최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대비 네. 대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봅니까? 제가 답을 맞춰버리면 좀 재미가 없어지니까 네. 모른다 하겠습니다. 내가 봐 대한민국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특히나 또 대구 경산 대학교 천지지 않습니까? 대구 교육도시 대구. 예. 그럼 대학생 수가 그래 많다는 거는 대학 교육 수도 가장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지식인도 가장 많고. 네. 그럼 그 지식인들이 다 어디 갔냐 말이야. 지식인들이.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지식인의 탈을 쓴 사람 중에서 네. 변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네. 그 부산대 출신 교수 출신 최우원 교수가 있다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워낙 이렇게 독고다이로 나가니까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부르짖는 유튜브는 슈퍼챗도 한 번 안 들어오거든. 그렇습니까? 구독자 수도 안 올라가고. 이 민심이 왜 이래 되냐고. 그래서 고독스럽게 살아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최우원 교수님인데, 그 최 교수님께서 전 오셔가지고 26일 집회를 하려 26일 집회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셔야 된다. 네. 그 이유가 예. 어쨌든 태블릿 PC 조작에 대한 거를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연관된 걸 책자료까지 다 만들어내놨고 네. 그 책을 내놓은 지도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한 그 자체만 해도 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논리가 없는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출판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예. 이 책인데 전면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직접 날조했다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이 드신데 전면에 이거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는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자,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현직 검사들, 현 정부 너희들이 여기 나온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밝혀라. 국민들이 네. 혼란을 안스럽게 하려고 하면 그 정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입장이거든. 자기가 최고 큰 피해자니까. 네. 내가 볼 때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제가 그 한마디가 하면은 이 불법 탄핵의 역사적인 진실한 실타를 풀려나간다고. 자, 대표님께서 들으시기 아주 희소식 뉴스가 났지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시작할 거다.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예. 조금 기쁘십니까? 네. 아주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대충 예상했는 게 아마 그 국민의 이 암덩어리들 그 전당대회가 3월 8일이니까 네.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야당 대표 그 이재명이라 하는 이 인간도 지금 어떤 통 큰 지도자로 안 되고 진영 논리만 그 자기 가두리만 키우려고 지금까지 네. 계속 법조인 출신이 불법 탄핵을 모른 척하는 건 난 정말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네. 이재명 이것도 변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호사 출신이 불법 탄핵한 뻔하게 책까지 내가 알기로는 그 측근들을 통해서 이재명 책까지 다 전달이 됐거든. 네. 제가 대충 훑어봤다 했거든. 그런 인간이 말 한마디나 끝까지 저런 짓 하는 거 봤을 때 네. 이거 틀렸다. 네. 틀렸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기를 저는 본다고 보는데 이제 활동을 해도 막바로 이걸 태울 표시 끄집어낼지 네. 안 끄집어낼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왜냐 그 모든 그거는 잘못 말하면은 이재명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지. 이재명을 도와주는 결과. 예. 이 시국이 묘하게 묘하게 흘러가니까 잘못 이거 태울 표시 잘못 얘기했으면 정치 검사 조작 검사 뭐 이게 만들어면 또 이재명이 살려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현재 윤석열하고 한동훈 야들이 참 네. 아마추어 정권이 그대로 놔둬서 될 일도 아니고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스픽스 대구가 출발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혼자 불안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나뭐 신경 쓰지 마시고 늘 말씀하듯이 하시면 내 얘기고 예. 이재명이가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뭐 노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 그걸 뭐 하면은 네. 공산주의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표현의 더구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념이 다른 편에서 내가 봐도 도저히 마음에 행동하는 그걸 네. 이재명 더 심한 욕을 안 하는 것보다 다른 걸 생각해야지. 네, 뭐 저희가 지금 TV에 송출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 뭐 그런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나중에 되고. 거부하시면 편집하면. 아닙니다. 그대로 나갈 거고요. 그 대표님께서는 며칠 전에 그 민주당에서 사실 지난 총선 그 보궐선거 때죠. 이재명 대표가 인천 국회의원으로 될 때 그 만약에 검찰 기소됐을 때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당 지도부가 하는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이번은 뭐 정치 탄압이다 하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결론 나는 것도 참 불편하셨겠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 불편하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국민 사기극들 아닙니까? 네. 문재인이란 그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 그런 걸 할 때는 뭐 지가 봐도 뭐 뭔가 참 방탄국회가 돼서 안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는다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부에서 비리로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때 마음은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는 건데 지난 서울시장도 안 낸다 해놓고는 뭐 송영기 내듯이 그렇게 하지 여다이고 우리가 나는 진보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좀 별로 관심이 없어 욕할 뭐 이유는 없는데 네. 보수파나 이건 인간들도 아니니까 네. 하는 지부는 지부 똑같단 말이야 민주당도 예. 하는 짓이 다 말 이게 대국민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지. 그럼 처음부터 아예 말을 빼야 되는지 저거 할 때도 뜨다 고쳐 그래 하고 예. 이재명이도 거기에 대비 같은 보궐선거 나와 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일방적 지금 다 기껏 20-30만 표차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네. 그럼 좀 털이 있어야지 그걸 막바로 그 지역 보궐선거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 뭐 1년들의 정치 과정들을 보고 뭐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부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겪었던 대선까지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속사정 그리고 속내 알지 못하는 그런 내막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 지금 드러나기는 힘들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옛날에 좀 사회적인 문제들이 영화, 드라마, 다큐 이런 용도로 해서 많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뭐 10년 후나 그쯤이 되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 다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네네. 나오는데 얼마 전에 또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그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우종창 기자님이라고 보수반에서는 지금 이 불법 탄핵에 대해서 네. 가장 이 폭넓게 취재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들어냈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는 사람.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종찬 기자도 거의 뭐 나이가 뭐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이게 지금 현재 드러난 이게 네. 흘러온 역사 같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 시절에 있었던 거를 뭐 몇십 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신 걸 밝혀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이게 아니고 네. 현 시점 여기서 그대로 저질렀던 애들이 모두가 다시 정부의 최중심 써가지고 네. 이거를 묻어주고 간다면 이준석 같은 그런 천하람 같은 놈들이 완전 입만 나불거는 그런 애들이 시절이 왔을 때도 네. 밝혀질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음, 어차피 이 시대에 저지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고마움을 아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않고는 그게 시대의 할- 소명이다. 그러면 50년, 100년 후에 그 뭔 아. 의미가 있나?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현재 잘 사는 나라일지 못 살지 그건 모르잖아요. 네,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네, 공감이 그런 되고 뭐 또 세월호 사건도 다큐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좀 지내시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뭐 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다큐 영화도 조금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인식의 변화를 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스픽스에 자주 출연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랑도 인연이 깊으시죠? 예, 예. 어떤 계기로 인연이 깊어지신 건가요? 그 변희재 대표는 사실 네. 그는 뭐 서울이고 뭐 그 서울대를 나오고 네, 뭐 나이도 뭐 거의 뭐 아들뻘 아닙니까? 네. 변희 대표가 그러기는 뭐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어느 날 내가 이제 TV를 딱 보는데 젊은 친구가 그 토론을 하는데 네. 그 상대방하고 하다 5.18 광주 사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나오니까 그 변희재 대표가 이제 그때 변희재가 이제 5.18 뭐 광주 사태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라 하기는 나는 사태라고 이야기한다. 사태가 나쁜 뜻도 아니고 이런 사건인데 그걸 뭐 단지 그거를 뭐 신격화하지 않는 용어가 사태인 거지. 네. 그걸 뭐 사태라는 용어가 뭐 보세요 뭐 죽일 놈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광주 사태라고 본다. 우리 당연히 광주 사태는 나는 항상 내 입에는 뭐 당연히 돼 네.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토론한테 자기 의견을 그때마다 변이 좀 40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모르겠나.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모를 예. 거는 뭐잘 모르. 그러게 젊은 친구가 좀 소신 있다. 네. 이래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2016년 불법 탄핵 정국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변희재가 참깨 방송을 통해 가지고 태블릿 PC, JTBC에서 이야기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언급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네. 그래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딱 이거다 범인은. 예. 그때 확신을 딱 했거든. 그래서 사실 그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2017년도부터 사비를 이렇게 써가지고 반월당에서 이렇게 매주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부터. 예, 그때부터 네. 뭐 지금은 안 하시지만 네. 상당히 오랜 기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서울에 있는 변희재 대표를 불러서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주장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죠. 예, 왜 그때는 왜냐하면 2017년 그때 2017년 우리가 그 5월 9일 그 대통령 문재위가 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 네.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가장 실망했던 게 그때 이제 정광용 씨가 이제 사무총장 하면서 그 시캠 새누리당을 만들어 가지고 조원진을 대권 후보로 내놓고 했는데 그 지고 난 다음에 네.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당 깬다고 국회 이사장에서 모이더라고. 그래 나는 가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지금 뭐 조원진 우공당 그 대표하고 조원진 그때 허평환 뭐 그 당시 살아계신 지금 돌아가신 정미용 변희재 이거가 이제 우공당 그 간부 중심으로 앉아 있고 내가 네. 뒤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장 거기서 회의실 거기서 예. 거기서 내가 했거든. 태극기를 드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하지 마라. 네. 그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 근데 이미 그때 보니까 태극기 현장에 별로 있지도 않은 뭐 이상한 교수 뭐 대단한 늙은 뭐 교수 나타가지고 허술하게 그 교수한테 뒤로 사왔거든. 태극기는 나타나지도 않은 인간이 갑자기 무슨 당을 만드는데 앞에 헛소리하느냐 하면서 네. 그때부터 나는 이제 그 당하고 손을 띄고 그 변희재하고 이제 저 조원장 계속 하더니 결국은 당이라는 걸 만들면요 당수는 그 당이 크느냐 안 크느냐를 보면은 네. 능력 있고 별난 애들도 껴안고 가면은 그 당이 발전하는 것이고 네. 지보다 뭐 좀 똑똑해 보고 이런 거 다 쳐내고 저 사람이나 보자 쳐내면은 안 되는 거거든. 결국은 변희재 대표도 그 우공당 그 당시 때 이제 그거 하고 안 좋으니까 네. 나와 있는 게 2017년 11월 12월이 되거든.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제 대구로 대구 부르셔가지고 그랬죠. 연설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네요. 매주 그랬죠. 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대구에서 내가 13개월 했고 13, 1년 넘게 하셨네요. 1년 넘게 했지. 하고 그러다 변희재 대표가 이제 대구 한참 해가지고 뭐 그것도 잘 하다가 갑자기 2018년 5월 말에 구속됐거든. 그랬죠. 예. 아니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제가 오영국이라고 치면
그 변희재 대표가 구속됐을 때 면회 갔었던 그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물론 뭐 내부에서 있었던 대화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어떠한 유튜버가 대표님께서 그 구속된 그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가기 전에 면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소감을 밝혀내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17년도부터 변희재 대표와의 그런 의리 인연은 아직까지도 진짜 뜨겁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2017년도 한 연말부터 한 13개월 반월당에서 매주 사비를 털어서 집회를 하셨는데 지금 하지 않지만 지금은 또 다른 형식으로 또 쏟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그 대형 태극기가 있는데 그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을 또 대표님께서 나서가지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서는 것보다는 네. 그거를 그 태극기 그 우리 대구의 태극기 사장이라고 네. 원래 태극기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 시내에 납품하고 뭐 그 참 애국자인데 그가 이제 김호경 동지라고 내가 그 항상 그 일을 같이 하던 거.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이제 주로 만들어 하면 이제 같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네.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교체 작업을 한 지금 두 번째 했고 박근혜 때도 사전에 내려오실 때 달고 네, 내려오시 하루 이틀 전에 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8월 15일 날 네, 교체를 하고 3월 그 박근혜 때 사전에 오시 다 1년 됐기 때문에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네. 다시 또 교체 작업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라고 검색을 하면 거기 약간 좀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한 가로 거의 한 8, 9m 정도 돼 보이는 그 큰 태극기 맞습니까? 그곳을 교체하는 것을 대표님께서 주축으로 하셔가지고 교체하시는데 또 방송 나가는 이날 태극기를 교체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11시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네. 하기로. 그래서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여는 전날 깨끗한 태극기를 달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향해서 사실을 좀 말해달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막바지까지 이르고 있는데 자, 스픽스 대구 그리고 스픽스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그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마무리 발언입니다. 제가 정말 그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네? 연설 현장에서 화가 나면 한 번씩 내 이야기하고 네. 서문시장 앞에 가서 서문시장 상인들 세워놓고도 이런 말을 하고 꼭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어필하고 싶을 때 네? 던지는 그 연설 현장에 주로 던지는 메시지가 한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걸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나와 같이 참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특히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훌륭한 분의 그 업적을 인정하는 보수 우파라면은 그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말, 특히 대구 경북에 네. 던지고 싶은 말이 그 연설할 때 항상 내가 뭐라 하냐면은 풀뿌리나 네. 뜯어먹고 살아야 될 민족에게 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조금 감정이 복받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박정희 예. 대통령님의 따님이 네. 저렇게 죄도 없이 당하고 있는데 네. 내몰라라 한다면 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저희가 한 40분 정도 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40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축약된 내용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이 복받치셔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하셨는데 가슴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판 좀 그래. 아닙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묘 앞에서 또 눈물 흘리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긴 시간 스픽스 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면 전국 팔도 어디든 다니시는 아주 유명하신 선글라스 아재 오영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